소득 수준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동네를 순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해요. 60, 70, 80 되신 할머니들도 사우나에 앉아서 그런 얘기 하세요. 세금, 상속, 증여 이런 거 막 얘기하시고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의 그런 특징들이. 지난번 촬영 댓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악플만 달리다가 좋은 댓글이 달리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댓글이 달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근! 커뮤니티에서 약간 화제가 됐던 글이 있어서 네네네. 소득 수준 낮은 동네랑 높은 동네에서 장사했을 때 차이가 극명하다. 소득 수준 낮은 동네는 진상이 많고 손님이 왕이라 생각하고, 근데 소득 수준 높은 동네에 가면 진상이 있긴 하지만 잘 먹고 간다는 인사가 몸에 배어있고 애기들 뛰어다니면 알아서 교육해주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공감이 되시는지? 저는 아주 몸으로 100% 공감을 했죠. 왜냐면 23년도에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동네에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반포로 이사를 나오게 된 케이스죠.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라고 해서 여긴 이런 게 좋고 여긴 이런 게 나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느꼈던 얘기를 해보면, 제가 원래 기존에 아이들 키우면서 10년 넘게 살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도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친정이 가깝고 하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되게 편해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축 입주한다고 해서 동네를 바꿔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들이 욕을 배워갖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애들 편안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동네를 바꿨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욕을 이제 배워오기 시작을 했고, 나는 왜 학원을 가야 돼? 쟤네들은 학교 끝나면 밤 10시까지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학원을 당연히 가나 보다 생각했고 학교 끝나면 집에 오나 보다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 친구들 안 하는데, 이게 약간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가 그렇게 교육열이 높거나 치열하게 교육을 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맹모가 돼서 와, 여기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반포로 이사를 왔죠. 본의 아니게 갑자기 소득 수준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동네를 순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커뮤니티 시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듣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 전에 살던 동네는 누구네 엄마가 뭐 우리 애가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 사는 그냥 그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를 어떻게 했고 무슨 주식을 샀고 뭐가 좋고 괜찮고, 그게 60, 70, 80 되신 할머니들도 사우나에 앉아서 그런 얘기 하세요. 주식 얘기를 하세요.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커뮤니티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6분 정도 이렇게 아침부터 막 얘기를 해요. 듣고 싶지 않지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세금, 상속, 증여 이런 거 막 얘기하시고 주제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되게 경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화 있죠, 화. 화의 레벨이 역치가 되게 낮았고, 관리사무실에 뭐 궁금해서 전화를 해도 화부터 내세요. 슈퍼도 화를 내고 지하철에서도 화를 내시고 뭐 어딜 가도 그렇게 화를 내요. 근데 저 자체도 화가 많은 사람인데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반포를 오고 나니까 편의점도 친절하고 커피숍도 친절하고 관리사무소도 친절하고 뭐 어딜 가도 다 친절해요. 이 역치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기에 되게 편해요. 화가 이렇게 날려고 하다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도 좋은 아파트였어요. 여기도 신축 대단지고 되게 그 동네에서는 대장 아파트에다가 제일 신고가를 찍은 비싼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약간 그 차이가 좀 확 느껴지더라고요. 당근! 댓글에 보니까 교육 수준의 차이다, 아니면 가정교육의 차이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상황이 달라지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 때문에 사람의 뭔가 이게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거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한테도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만약에 슈퍼에서 좀 불친절하게 물건을 이렇게 던져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치열하고 그것을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의 아니게 그냥 물건을 던져주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사납게 불친절하게 감정을 담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 저도 이제 되게 치열하게 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 독살 맞게 얘기를 하고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제 세상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긴 다음에는 그럴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해가 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엄청 화를 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저를 계속 지켜보셨던 수강생분들은 그때의 매운맛이 좀 그립다. 그때처럼 더 욕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여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남한테보다 나한테 불친절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나한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치열하고 독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학대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아도 사실 된다.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길게 살아요. 제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살아도 평균 수명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되고 주변을 조금 둘러봐도 됐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너무 다른 사람한테 여유가 없고 나한테 여유가 없잖아요. 화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괜찮아. 진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괜찮거든요.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되고 조금 숨 쉬면서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저를 채찍질하듯이 너무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둘러볼 여유도 없고,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내 걸 뺏길까 봐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약간 좀 독하게 독살맞게 살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나를 막 절벽으로 내몰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괜찮다고 자기한테 얘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내 삶이고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내 삶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나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요즘 화가 많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약간 속도가 다르고 결과가 조금 뒤에 있을 뿐이지 분명히 거기에 도달을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 많이 해주고, 이게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다그치면서 살았거든요. 천천히 숨 쉬면서 조금 여유롭게 가도 괜찮다. 정재님도 스스로한테 요즘은 많이 다독여주고 있어요. 제가 저한테 잘한다고. 이게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저한테 관심이 가져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가져진 거지, 뭔가 내가 당장 여유가 없는데 여유로워져라 이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되게 기니까, 그리고 긴 호흡으로 갔을 때 오래 갈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놓지 않고 계속하면. 그러니까 꼭 너무 다그치지 않고 괜찮다 하고 다독이면서 가시는 것도 되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근. 어떤 글에서 나한테 상냥하게 대하는 게 제일 어렵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뭐 달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하다 말았다. 뭐 어떤 강의를 완강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또 듣다가 또 말았다.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작심삼일이었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 것도 저는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시작한 나, 하려고 했던 나, 그리고 해보려고 했던 나를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했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나한테 격려하거나 응원하거나 잘했다고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나를 이렇게 계속 응원해 나가면서 계속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한탄하지 말고 그래도 하려고 했었네, 잘했다, 더 잘해보자. 그 되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그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꼭 어떤 내가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거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때 해봤던 거, 그때 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와 이게 도움이 되네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만 했었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려고 했으니까 나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충 사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왜 나는 결과를 내지 못하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상관없어요. 하려고 했고 생각했고 결정했고 고민했던 나를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나를 내가 기억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나를 응원해주는 얘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응원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다그치지 마시고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응원하는 또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뚱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 사는 동네는 뚱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 관리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헬스장에 줄을 그렇게 서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이랑 천국의 계단은 줄을 서야 되고요. 기구도 할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운동을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챙기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나 에너지가 결국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뚱뚱해.